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 드디어 3월 28일 오늘부터 21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여대 야소냐, 여소 야대냐에 따라서 전국 향방이 달라집니다. 여대 야소일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실리면서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가 예상됩니다. 여소 야대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총선 성적표에 따라서 한동훈, 이재명, 조국 등 대권 주자들의 정치적 명운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가반 정당이 없는 개가바둑이다. 국힘이 141석, 민주당이 142석, 조국 10석, 개혁신당 셋, 새누리당 둘, 정의당 하나, 진보 하나 등으로 봤습니다. 네, 이것은 이 오차범위 내에 경합지역도 많았지만 경합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지난 총선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라서 판별 분석을 해서 각 의석수로 분담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3월 들어서 전국 심판론 부상으로 판세가 급변했습니다. 이 3월 중순 이후를 말하는 거죠. 본래 초기에는 비명 행사 등으로 민주당 공천 파담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단독 가방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문제라든지 조국 혁신당 돌풍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재점화되면서 이제는 민주당 단독 가반을 전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폴리뉴스는 254개 전 지역구를 분석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총선 판세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과 22대 대선 결과 그리고 최근 지역구별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판세 분석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변수는 경제 상황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대파 파동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물가, 고물가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매우 거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사태 발생 등 우리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형국입니다. 이게서 민생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요. 역대 총선에서 어쨌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는 여건에 불리했던 선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첫 번째로는 경제 상황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전국 현안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을 견인해 왔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를 갖다가 유보한다든지 협상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그 의료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제는 이 문제가 여건의 상승세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계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는 여전히 국민적인 찬성 지지는 높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여야 어느 당의 어떤 지지에 그것이 도움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국회 세종인접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소극적 입장이었던 국힘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또한 야당이 민주당도 찬성을 하게 되면서 선거에는 별 영향이 없지 않나. 혹자는 이게 서울의 어떤 판세와 그리고 충청도의 지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분석 결과로는 선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애초에 모두가 이야기했듯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선 연장전이다. 2라운드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모든 일간지에서 말했듯이 정말 지난 대선 또 비호감 때 비호감의 대결이었습니다. 혐오와 혐오의 선거가 또다시 총선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리스크냐 이재명 리스크냐라는 이야기가 이번 총선에도 역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리스크는 서병수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대통령이 본인의 그 국정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라고 진실한 사과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 현재 국정 현안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갖다가 악재들을 매듭짓지 않고는 이제는 국민의힘 여당은 총선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기에 여러 가지 힘이 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회 세종 이전 정책 이슈를 갖다가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당히 요즘 힘을 얻고 있고,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여러 지지 캠페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설화들이 나타날 조짐이 보입니다. 그 이재명 리스크는 법정 사법 리스크보다는 이제는 총선 과정에서의 설화 문제다, 이런 제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프리미엄, 이전에 우리가 지난 총선 때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막바지에 국민재난지원금을 등등으로 해서 여당 프리미엄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서 앞서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반성 모드로 가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책을 갖다가 발표해 나가느냐, 이 부분도 또한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할 것이냐,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지킬 것이냐 부분에서는 야당 지지가 여전히 높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는 40%를 올라갔다가 다시 30% 중후반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 과연 어떤 변수가 선거 판세를 바꿀 만한 것이 나타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총선 대선 결과를 종합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두 차례 걸쳐서 판세 분석과 연결돼서 본다면은 국민의힘이 어제 오늘 이번 주 들어서 여당에서도 지난 총선을 만큼 해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국힘이 112석, 민주당이 168석, 조국혁신당을 13석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수도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국힘이 25석으로 지난 3월 20일 날 줄었고요. 이번에는 국힘이 22석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을 100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48석 중에서 국힘이 10석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인천에서는 8대6으로 봤던 게 현재는 민주당이 10대4 정도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가장 격심하게 국힘이 낮아진 지역입니다. 오늘 시점에서는 7석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3석, 41석에서 10석 정도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수도권 전체가 국힘 22석, 민주당 100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 판세에서 또 중요한 게 충청도입니다. 국힘 15, 민주 13석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오다가 오늘 시점에서 여론조사와 이걸 종합해본 결과는 국힘이 11, 민주가 16입니다. 13이라고는 정반대가 된 거죠. 이 정반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대전 지역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지금 현재 21대 총선에는 민주당이 석권했죠. 그런데 비슷하게 봤다가 현재는 민주가 6석, 국힘이 1석으로 민주당이 절대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북도 국힘이 6석, 민주 2석으로 봤다가 지금은 국힘 4석, 민주 4석으로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충남도 국힘 6석, 민주 5석으로 비슷하게 보여서 충청권 전체가 국힘이 17, 민주 11석에서 현재 국힘이 11, 민주 16, 세밀의 1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국힘 세밀의 1석에서 민주 26석으로 봤다가 지금은 민주당이 28석 석권화로 나타났고요. TK권은 여전히 국힘이 25석 중에서 24석, 무소속도 친여 무소속이죠. 그 사실상 어떤 그 여건이 석권하는 것으로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PK권에서 국힘이 34석, 민주가 5석으로 봤는데 현재는 국힘이
31석, 민주당이 8석, 진보 1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고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이나마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박빙이일 때는 마지막에는 PK 지역은 국힘으로 표가 쏠리는 경향이 그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국힘을 여전히 31석, 민주 8석으로 본 겁니다. 경남에서 민주당이 5석, 부산에서 민주당이 3석, 국힘에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실제 부산 지역에서는 7, 8군데가 경합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예, 강원도는 여전히 국힘이 6석, 민주당이 2석. 제주는 본래 현대로 민주당이 3석을 석권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민주당이 168석, 조국혁신당이 13석, 이거는 비례대표죠. 이게 거의 120대 180 구도는 지금 현재 형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국힘이 더 빠지고 민주당을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약하게 봤는데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대로 이 야권 이 전체가 총합이 지난번 190을 넘어서 200석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이 100석도 어렵다는 이야기 자체 분석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국힘의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이 요구되고 있고 수도권과 PK권에서 모든 후보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낮은 자세로 나갔을 때 지난 21대 총선의 어떤 압승도 기대해 볼 만한 선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에서 실제 선거에는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미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국회 세종 이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민생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정당 토론회라든지 각 후보들의 어떤 이 캠페인에서 정책 이슈가 중심이 돼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